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21대 국회의원 후보자와 주요 유튜브가 합동으로 영상통화 대담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유튜브는 유튜브연합회 소속 봉주루 방송,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 공정방송, 그리고 홍영학TV입니다. 5개 유튜브 방송 구독자를 합하면 약 50만 구독자가 시청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각각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시청하시는 각각의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4년 동안 서울역에서 시청 앞에서 아스팔트를 불굴의 용기로 녹였던 우리공화당 대표이십니다.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계시는 조원진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 대표도 하시고 계시죠.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뭐 새벽부터 밤 12시 넘어까지 하니까요. 예, 하시고. 예. 제가 원래 목이 되게 강한데 벌써 예. 쉬었어요. 그러시죠. 체력도 강하신데. 자, 의원님, 지금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계셨는데, 우선 코로나로 힘든 전국의 국민들과, 그리고 대구 달서구 병 주민들, 또 그 다음에 전국의 40만 우리 공화당 당원께 용기를 좀 주시는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전국의 국민 여러분, 제가 중국 폐렴이 가장 힘들게 싸우고 있는 대구에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특히 이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피눈물 나는 투쟁이 지금 대구에서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앰뷸런스 차들이 매번 왔다 갔다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힘들지만은 이제 중국 폐렴 자체가 잡혀가는 그런 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그 행동 규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주신 대구 시민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요. 전국에도 지금 중국 폐렴에 걱정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예. 중국 폐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예. 단지 하나 이 폐렴 진정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중국인 출입 금지를 벌써 2달 반 전에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렴이 다 이렇게 번창하고 이게 사실 역병이지 않습니까? 이렇댔는데도 예. 그것을 잘 막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이 중국 폐렴의 원인을 신천지로 돌렸어요. 예. 근의 원인을 신천지로 돌렸어요. 예. 그 다음에는 대구 경북한테 원인을 돌리다가 이제는 이태리보다 사람이 덜 죽고 잘했다. 이런 방송들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영향권은 대만하고 홍콩인데 대만, 홍콩은 벌써 선제적으로 중국이 출입금지 항만과 항공 부분을 폐쇄해버리기로 해서 거의 지금 중국 폐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종 언론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폐렴을 잘 대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향된 생각이다. 문재인 정권이 잘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이 잘 견뎌주셨고 네. 거기에 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 자원봉사분들의 피땀 흘린 이 노력이 있은 거지 문재인 정부가 뭘 잘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사 말씀은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달서 지역에 18대, 19대, 20대 3선을 하셨는데, 그 지역과 지역 주민들이 왜 필요로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국회의원 되고 12년 전부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대표 그만두시고 한번 유력한 대권 후보로 이렇게 있을 때 예.
그때 제가 우리 유권자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가 대통령께서 잘 되실 때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 없을 텐데 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제일 힘드실 때 옆에 남아있을 사람은 조은진 한 사람밖에 없을 것이다. 예. 제가 9년간에 걸쳐서 제가 탈당하기 전까지 예. 9년간에 걸쳐서 지역 유권자들하고 지역민들, 대구 시민들 또 국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저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자체가 이건 불법이고 거짓입니다. 네. 이 거짓에 이 진실 투쟁을 하지 않는 정치인은 예.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 그리고 이 탄핵 이 자체가 저희들은 탄핵 무효를 외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불법적인 탄핵, 그다음에 음모적인 탄핵이었다. 이런 입장으로 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불법 탄핵 투쟁은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저는 정의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아무튼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정권이에요. 예. 그 권력 찬탈 정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권력 찬탈 세력은 불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쿠데타 세력이지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좌파 언론은 좌파 언론대로 조은진을 죽이려고 하고 예. 보수 언론 방송들은 보수 언론들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진실을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대한민국이 진실되고 정의롭다는 나라 이 나라를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 때부터 우리 공화당까지 잘 투쟁을 하고 있다. 이것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제가 18, 19, 20대 국회의원 되고 대구 신청사를 우리 지역의 두류 정수산 지역으로 신청사를 유치를 했어요. 그것 또한 12년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네. 그 정치인은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 경제가 무너진다. 역사가 뒤바뀐다. 이럴 때는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과연 거대 야당이라는 사람들 예. 그런 어려운 싸움에 동참을 하고 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더불어민주당이야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그래도 보수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선거철에만 거대 야당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선거 끝나면 거대 야당 또 없습니다. 이제는 태극기 세력들이 예. 한테로 뭉쳐서 예. 바깥에서 이제 거대 야당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거대 야당이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끝나보세요. 2달, 석 달 지나면은 거대 야당의 존재 가치가 또 없어져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이 구국의 세력, 애국의 세력들이 국회로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도 뭐 비례대표 나가라 우리 당직자 당원들이 난리가 났죠. 네.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당대표부터 희생정신으로 또 지역에서 이게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지역에 출마했고 이 지역에 출마한 것이 저희 유권자나 또 대구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말씀드린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구 달서병 후보로 나와 계시는 조은진 의원님과 지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이때까지 고생하셨는데, 뭐 일반적인 국민들은 전국적으로 문정권과 맞설 용기와 자질이 분명히 있는 의원님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구 달서병은 지금 또 지역에 선거 나가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달서병 선거 상황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대구는 아무튼 묻지마 미래통합당 그전에 옛날에 자유한국당 뭐 이런 묻지마 표들이 많습니다. 예. 그 기본적인 표들이 30% 이상은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아도 미래통합당 후보는 30% 이상 나와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의 상황은 4년 동안 유일하게 싸운 정치인 문재인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인은 조은진 하나밖에 없다. 이 인식은 다들 갖고 계시고 예. 조은진이
4년 동안 너무 고생을 했다.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유일한 정치인이다.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계세요. 예, 예. 이제 두 세력이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 묻지마 2번 하고 또 이 좋은 집만은 살려야 된다. 그다음에 투쟁의 이 저항의 불씨는 남겨둬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예. 조금 형태가 좀 달라요. 예. 묻지마 하는 분들하고 이 좋은 집을 살려야 되는 분들은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은 네. 그것이 선거 초반기에 이제 불꽃튀기에 붙고 있는 상태고 예. 제가 거기에서 조금 이제 제압을 해 나가는 상태다. 그래서 바람을 막는 그런 상태, 우리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서 아마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여론조사는 저는 뭐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역을 워낙 많이 다녀보고 예, 예. 하루에 1000명 이상을 만나니까 명함도 그렇게 주고 그래서 저는 뭐 다닐 때 슥슥 지나가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네. 밤에는 7시 이후에는 길에는 사람이 없고 네. 젊은 사람들 만나려면은 네. 식당이나 조그만 포장마차 같은 데 가야 되거든요. 어제도 한 100군데 정도의 식당들을 다녔는데 거기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얘기가 아무튼 조은진 의원이 의리 있고 확실한 노선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거는 뭐 다 공감을 해요. 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그 묻지마 바람을 어떻게 잠재울 거냐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볼 때 대단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선거인데 예측하면은 이기면은 제가 한 2, 3% 이길 거고요. 지면 한 5% 질 겁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마도 조 의원님의 그 진정성을 많이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지역구 관리도 참 빈틈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역 주민이 조 의원님 활동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기회에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대구시청을 옮기는 신청사를 제 지역구에 두류정수장 후적지로 이번에 결정이 됐는데요. 달수 구민들하고 같이 유치하는 데 노력을 했고 또 12년간 제가 약속을 했던 공약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저는 두류정수장의 시청 유치가 안 되면 그 다음 방안을 찾아야 된다. 우선은 시청 유치를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됐습니다. 이쪽 제 지역에 대구 신청사가 돌았다는 것은 대구에서도 이 동서 지역 역차별이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 발전도 있고 해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제 지역에 신청사가 들어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그렇겠네요. 앞으로 이 대구 신청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가장 나은 행정복합도시가 만들어줄 겁니다. 또 제 지역구가 교육과 주거가 혼재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육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사항들도 다 저희들이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국회의원 들어와서 제 지역구에 초등학교 강당 없는데 다 강당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제가 이제 지역에 가져왔는데 뭐 예산이라는 것은 해드릴 때는 잘 아는데 지나가면 잘 잊어버려요.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12년 동안 국회 활동은 국회 활동대로 또 지역 활동은 지역 활동대로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아파트 크지 않은 아파트에 살지만은 그래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제 지역구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토착 정치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저는 그 주변을 통해서 좀 이해하고 있는데 의원님 돈이 많지 않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맡아도온지 몰라도 의원님 돈 많다는 그런 얘기도 또 있고 그래요. 거짓말. 우리 아버님 돈 많은데 IMF
IMF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렇습니까? 자,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구시청 하나 국회의원 하시면서 그쪽으로 달서에 유치한 것만 해도 지역에 할 일은 다 하신 겁니다, 사실은. 뭐, 모르는 저희가 봐도. 근데 앞으로 또 요번에 당선되시면 뭐 국가적으로도 큰 일을 하시겠지만 지역에 또 어떤 거를 좀 하실지. 지금 우리 지역이 제일 아쉬운 것이 예. 이제 남자 고등학교가 없어요. 예, 예. 남자 고등학교가 숫자가 워낙 부족해서 예. 여러 대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고등학교들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남자 고등학교를 우리 지역에 하나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대구가 신천을 중심으로 동쪽은 1급수 원수를 예. 쏘고 예. 서쪽은 3급수 원수를 써서 예. 물이 달라요. 예. 이 물 문제는 생명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 문제 해결하는데 전력을 좀 기울일 생각입니다. 예. 세 번째는 행정복합 중심 도시가 들어오면은 그 주변에 이제 개발이라든지 그 주변 발전이 많이 될 텐데 예. 좀 항구적인 예. 단기적인 그런 발전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네. 우리 제대로 된 행정 도시 또 네. 제대로 된 관광 또 주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뭐, 바깥에서 볼 때는 나라를 위해서만 그렇게 투쟁하고 싸우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지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고, 보관을 갖고 계셔서,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러면, 뭐, 이게, 전화 인터뷰가 돼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이고, 또, 나가서 또 뛰어야 되시는데, 마지막으로, 달서병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의원님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좀 끝낸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의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묻지마 거대 야당을 쫓아가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선거를 많이 치러봐서 지금 지역의 분위기를 매일 1000명 이상을 만나니까 예. 대강 감을 잡는데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조원진이 일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기도 잘 싸우고 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을 박 대통령을 구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리도 있고 예. 사람은 다 괜찮다 그래요. 예. 뭐 능력 있는 사람 찍어주면은 능력 있는 일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되면은 4선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조건 없이 연대 연합 통합을 하자고 황교안 대표, 예. 황교안 대표 옆에 있는 한성교, 예. 원유철, 예. 박아주 사무총장 예. 등등 황교안 대표 측근들한테 이 연대 연합 통합의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자. 예. 이러면서 한 달을 기다렸어요. 예. 아쉽게도 황교안 대표가 예. 한 달 동안 전화 한 통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바깥에 있는 태극기 우파 국민들한테 모욕적인 예. 발언들을 더불어 미래통합당 최고위에서 막 쏟아냈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참으면서 공천을 한 달 미루면서까지 참았는데 결국 이 시점까지 한 명도 우리한테 이 제안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수 분열의 책임은 황교안한테 있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문재인과 같은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붉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문재인 끌어내리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좀 더 부강하고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우리의 아들, 딸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한테 물려줄 역사적인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외면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굴종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합심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연방제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재인 좌파 독촉 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작낼 때 거대 야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4번의 겨울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 투쟁 과정에서 5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투쟁 과정에서 20명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투쟁 과정에서 200명 이상이 중상을 입고 아직도 병원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때 거대 야당이라는 미래통합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문재인하고 싸워봤습니까, 여러분? 다 외면하고 국회의원 뼈지 흔들면은 거기에 줄 서서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으로 뭉쳐야 된다. 좋은 일이 보고 우리 공화당에 돌아가신 5분의 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시민들이 지금 가슴이 대한민국의 멈춰서 진실이 이렇게 살아있고 인사를 경청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외치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한테 조건 없이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이든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의 덩디에 칼 꽂은 배신자를 용서하면서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합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한 달 동안을 모욕스러운 말을 참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연대나 연합이나 통합을 위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한성교한테도 얘기했고 원유철한테도 얘기했고 박한수 사무총장한테도 얘기했고 황교안의 제 측근들한테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전화 한 통화 없는 것이 황교안입니다, 여러분. 누가 분열 세력입니까?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만나자고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전화 한 통화 없이 우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누가 과연 분열 세력입니까?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세력입니까? 유성민계 19명이나 국회의원 배지 달도록 공천 주고 김무성계 15명 이 배신자 역적들한테 공천을 주면서 4번의 겨울 동안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감옥 가고 수백 명이 다치는 우리 공화당하고는 통합이고 연대고 연합이고 차단해버리는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국민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망해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실명을 거론했어요. 제 말이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저는 명예훼손 당할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좋은 일하고 만나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전화를 통해서라도 좋은 일과 만나야 됩니다. 두더지 새끼들 같이 3년 반 동안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고 다 숨어 있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되니까 나와서 큰대로 뭉쳐야 된다. 큰대로 뭉쳐야 된다. 큰대로 뭉치면 뭐합니까? 문재인 토착 발갱이 세력들이 나라를 거덜내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빨갱이 역사로 만들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있고 자유우파 국민을 대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갇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가르쳐야 합니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들과 4년 가까이 태극기를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했던 우리 공화당 동지들에게 표를 몰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4월 15일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공산주의로 넘어갈 것이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지킬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경제로 넘어갈 것이냐,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 3대 세습공산당과 대한민국의 토착 빨갱이 세력들이 한반도를 사회주의화 만들고 연방제에 나가는 나라로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조원진이를 분열 세력으로 지금도 모시겠습니까? 조원진이는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한 달을 모욕을 당하면서 분열하면 안 된다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다면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저항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조원진이 같이 4번의 겨울 4년을 피를 흘려가면서 싸웠는데 떨어뜨리더라. 누가 문재인하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저 토착발갱이 세력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누가 김정은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누가 중국 공산당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 후보가 국회로 들어가야지 국회 안에서 체제전쟁과 역사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왼쪽에 정의당이 있으면은 오른쪽에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정당, 용기 있고 투쟁력 있는 우리 공화당이 오른쪽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저희들은 힘들게 투쟁해 왔습니다. 오로지 죄 없이 영어의 몸으로 3년 4일 동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 죄 없이 종북 세력들, 친북 세력들, 토착 빨갱이 세력들, 반미 세력들에 의해서 죄 없는 대통령이 32년을 받았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몸이 편찮으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 이기는 나라, 언젠가는 불의가 아니라 정의가 이기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들한테 굴종하지 마십시오. 그들한테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당당하게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에 4월 15일 선거는 홍콩 혁명과 같이 태극기 혁명으로 녹색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이렇게 좌파들한테, 문재인 토착 빨갱이 세력들한테 외쳐야 합니다. 국민이 살아있다, 국민이 살아있다. 우리 공화당 동지 한 분 한 분, 전국에 나가 있는 42명의 후보자들과 15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총선을 공천 과정이나 여러 가지 봐서 황교안은 거대 야당 다음 정권 교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제가 4선이 되면요. 네. 아무튼 바깥에 태극기 전체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는데 노력을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진정한 보수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진정하게. 예. 그래서 대통령 단일 후보를 통해서 정권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그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예. 지금은 허약한 이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를 가지고 또 지도자를 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정권 교체가 어렵다 이래 보는 생각 저는 갖고 있어요. 예. 아무튼 전체 자유우파 국민 또 보수가 전체가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또 그렇게 만약에 보수 정당이 하나로 뭉친다 그러면은 저는 보수 정당의 당 대표로 출마를 해서 네. 이 지금까지 보수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네.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는 개혁을 통해서 다음 정권을 교체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의 이런 포부와 그 다음에 생각이, 국민 전체, 또 그 다음에 지금 대구 달서병 지역 주민들한테 그 진정성이 아마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선거 기간 건강 조심하시고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선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달서병,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계신 조원진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하신 봉주르 방송, 승부자 방송, 영우 방송, 공정방송, 홍영락 TV에 각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끝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달서병 지역구에 나와 계시는 조원진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행복을 만들어요.